천억대 자산 운영하신단 말이에요. 네. 하락장은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3년 정도 됐어요. 이런 네. 하락장이 다시 온 게. 그 제가 유퀴즈 언더블럭 나왔을 때가 네. 3년 전쯤이거든요. 맞아요. 그때 주식시장이 안 좋았어요. 아, 그래서 안 좋아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나 그 인터뷰 생각난다. 네,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조용히 놀고 있고요. 이게 좀 논다는 게 소문이 나면 네. 고객분들이 싫어하세요. 그렇죠.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네. 하락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뭔가 자꾸 팔고 싶고 또는 좀 많이 싸졌으니까 이것저것 찾아서 맞아. 새로 교체하고 싶고 네. 이런 욕심들이 많이 나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가, 우리가 최초에 투자했을 당시와 달라지지 않았는가 네. 그런 것들만 점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진짜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네요. 그 진짜 어려운 일인데 네.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은 되게 싫어하는 일이죠. 그렇죠. 네. 행동을 안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건데. 네. 그리고 뭔가 해야지만이 좀 이렇게 자기의 본인의 그러니까요. 자산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저희 고객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보시는 분들께서 이제 느껴보시면 알 거예요. 6개월 동안 뭔가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나아졌느냐? 후회를 가만히 있을 걸. 네. 이런 후회를 지금쯤 이제 하게 되실 거란 말이죠. 네. 그래요? 저희는 그래서 웬만하면 모두 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요즘에 그러면 어떠세요? 요즘에 저희도 뭐 아주 좋진 않아요. 네. 네, 뭐 돈을 벌고 있진 않은데 네. 연초 대비해서 그냥 0% 오. 정도? 네. 벌지도 잃지도 않은. 네. 저희가 한 2, 3월까지는 좀 벌었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았는데 네. 지금은 그 번 거는 까먹고 다시 다시 이제 연초, 연말 수준의 자산 정도? 근데 아. 그렇게 보면 어쨌든 주식 시장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는 되게 가치 있다고 보는데 네, 그게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라서. 다행이죠. 다행히 조금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수익이 또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작년에는 수익률이 막 50%, 100% 나오는 기관들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작년에는 그냥 일반 낮은 두 자릿수 수익률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못 번 거 올해 좀 지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주식 투자자들이 이 자기 한 방향을 쭉 지키는 경우에는 네. 공격적이신 분들은 많이 벌었다가 많이 또 까먹고 또 많이 벌고 이런 그죠, 투자자가 그죠. 있는가 하면 저는 좀 덜 벌더라도 좀 지키고 그런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이 수렴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스타일의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네. 네. 그렇죠. 진폭이 크지 않은. 그게 사실은 마음이 편하죠. 그죠. 네. 그리고 마음이 편해야 실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많이 벌었다 많이 잃었다 하면 내가 그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고 내가 가진 평소의 실력이나 원칙을 좀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견되는데 저희는 뭐 그런 건 좀 오래 해와서 괜찮게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공감을 하는데 네.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떨어지는 걸 갖고 있어야죠. 네. 뭐 제가 잘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왜 안 떨어졌냐를 보기 전에 네. 내가 이제 작년에 네. 어떤 투자를 했는가 크게 잃으신 분들 보면 그때에 이미 시작이 된 거거든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매수 버튼을 누를 적에 결국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거고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뿐이지 앞뒤가 같은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못 벌었다라고 하는 게 네. 흔히 얘기하는 뭐 작년에 유행했던 테마 뭐 있을까? 뭐 메타버스, 네. 뭐 NFT, 뭐 이런 게 막 흥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작년에 많이 벌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올해 많이 까먹었겠죠. 엄청 까먹었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네. 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주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저희는 애초에 주식을 살 때 물론 꿈도 있으면 좋은데 네.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그 회사가 제품과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서비스와 제품을 팔면 경기가 안 좋은 거랑 관계가 없어요. 저희가 올해 수익률 가장 좋았던 종목이 이제 음료 종목이거든요. 네. 음식료 관련주인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오히려 리오프닝 돼서 더 많이 소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럴 것 음료라고 같아요. 하는 게. 네.
지금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네 안 하네 하는 거하고 그 음료수를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물론 아주 경기가 심하게 침체되면 난 그냥 집에서 생수 먹을래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뭐 메타버스나 NFT보다는 안정성이 높으니까 저희가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성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약간 생활 밀착형 네. 이런 것들이 진폭이 적다. 그렇죠. 그게 이제 반복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오해하실 분들이 있는 게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필수 소비재를 투자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아주 안정적인데 돈이 안 벌립니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 때 별명이 네. 농심현준이었거든요. 대학교 한 3학년인가? 네. 4학년 때부터 신라면 만드셨어요? 아니 농심만 샀어요. 주식을. 주식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신라면 한번 먹죠. 네, 네. 그때는 나라도 500원이라도 보태려고. 네, 그렇지. 네. 근데 농심은 그때도 지금도 꾸준히 점유율을 가진 훌륭한 회사긴 한데 네. 주가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동안 정말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냥 20만 원대. 맞아요. 최근에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워렌 버핏이다 생각하고 갖고 네. 있었으면 20년 동안 주가 하나도 못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 게 꾸준하긴 한데 그게 주가 오르는 거랑은 다른 말씀이라고 드렸잖아요. 그게 뭔가 생활 패턴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에서 이제 돈이 나오는 거지. 이거는 계속해서 구매할 거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음식, 라면이다. 네. 뭐 담배다. 네. 뭐 이런 필수 소비재를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안 잃겠네? 안 잃어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근데 주식을 안 잃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벌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조합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은 지금 전 주린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대표님한테 들은 걸 종합하면 필수 소비재는 진폭이 없다. 네. 벌지도 못하고 잃지도 않는다. 네. 제가 정말 극히 단순해서 네, 정리해볼게요. 맞아요. 꿈을 먹고 사는 메타버스 NFT 같은 거는 화끈하다. 네. 오를 땐 엄청 오르고 이유 없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또 이유 없이 떨어지고 네. 진폭이 크다. 네. 그 중간에 있는 놈들이 타겟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하. 쉽게 얘기하면.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큰 틀에서의 변화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뭔가 소비가 늘어날 것 같다거나 그렇죠. 사람들이 쓸 것 같다거나 네. 이런 거를 메가 트렌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 메가 트렌드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네. 그거를 뭐 연구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정말 막 맞추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실생활에서 돌아보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더 근저에 있는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네. 저 같은 사람 보고 네. 항상 주식 뭐 샀어? 뭐 살 거야? 어떤 아이디어 발견했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저는 대부분 모른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또는 아직 투자를 안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확실한 아이디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아이디어를 검증하지만 흘려보내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것도 안 하는 미학이고 어려움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한번 떠오르면 그때 투자해야 되고 그때까지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는 관건이에요. 네. 애매한 주식을 이거 돈 놀리면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배당이라도 좀 받아볼까? 조금 떨어졌으니까 계속 투자하면 계속 계좌가 녹아내리고 막상 중요한 아이디어가 발견됐을 때 돈이 없어. 못 팔아. 아쉬우니까 마이너스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못 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아주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성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도 한 1년 된 얘기긴 한데 코로나가 한창 심각할 때 네. 오미크론 나왔을 때 네. 오미크론이 나오고 끝나면 어떻게 될까? 여행 많이 갈 거야 같아. 그래서 저희는 항공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아직은 아니야. 오미크론이 막 불거져 있으니까 다 끝날 때쯤 나 투자해야지. 왜냐면 그것도 기회비용이 아까우니까 욕심내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아직 NFT 좀 가지고 있어야지. 코인 가지고 있어야지 하다가 이게 거리두기 해제되기 한 전주쯤에 항공주 사가지고 이만큼 먹어야지? 그러면은 기간 대비 수익률로 보면 그것도 훌륭한데 실제로는 기간이 짧으면서 상승 여력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좀 삐끗하면 결국 돈을 거죠. 못 버는 네. 안전마진이 없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6개월, 1년 전에 항공주를 사면 아무도 안 살 때 사는 거니까 되게 싸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1년을 지지부진하게 기다려야 될 수는 있지만 그때 사는 사람들은 잃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의 아이디어는 그런 거였던 거고 또 6개월쯤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동안에 어떤 친구들은 이런 걸 쓰는구나, 이런 말을 하네, 이런 제품들을 쓰네, 이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정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때 한번 크게 투자를 하는 거고 그 전으로 넘어가면 벌써 한 6개월 더 되는데 항공주 투자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음료 주식을 투자한 거거든요. 그 음료 회사가 2가지 히트 제품을 내요. 근데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투자 중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누구나 잘 알 겁니다. 음료 주식 중에 뭘 히트했는지. 내가 3년 전에는 이 음료를 먹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 음료, 이 스타일의 음료를 먹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거고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이미. 네. 저도요. 그거 먹어요. 네. 그런 류를 먹어요. 술을 먹을 때는 그런 술을 먹고요. 탄산 음료를 먹을 때는 그런 탄산 음료를 먹고요. 맞아요. 물을 고를 때는 그런 물을 먹을 거예요. 그걸 만드는 회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한 거고 지금도 또 그런 변화가 아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을, 눈앞을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매몰돼가지고 이거 언제 사지? 언제 팔지? 이러고 있으면 그 아이디어들을 발견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정리하면 좀 관찰해야겠네요. 다른 사람들을.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쓰는지, 뭐 먹는지, 뭐 입고, 뭐 타고 다니는지. 그렇죠. 그거예요. 근데 나만 하면 한 명이잖아요.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접점이 한 명인 거고 제가 만약에 이러면 안 되지만 이제 너나위님하고 부부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네? 네 좋아요. 그러면 2명인 거죠. 내가 내 배우자하고 하니까. 뭔가 하면 근데 친구들을 만난다, 회사 사람들을 만난다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나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과 뭐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하는지를 게시물을 읽고 오픈 채팅을 보다 보면 젊은 애들은 이러네? 남자가 아닌 여성들은 이렇네? 지방 사는 사람들은 이렇네? 뭐 부자는 이렇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접점을 제가 늘려보라고 간접 경험을 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렌드를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트렌드를 봤다. 여기서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게 트렌드를 봤을 때 이거 이제 사람들 많이 쓰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내가 잘못 본 거면 어떡하지? 이거 나랑 내 친구들만 쓰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어떻게 확인해요? 근데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요거를 요새 내가 토스뱅크랑 카카오뱅크를 쓰는데 이거 한번 투자해봐야 되겠는데 물어봐가지고 아이디어가 새 나가면 어떡하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물어보세요. 너 왜 카카오뱅크 써? 너는 왜 하나은행 안 쓰고 K뱅크 써?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이버에 쳐보면 검색어 순위가 나와요 또. 그리고 옆에 연관 검색어로 30대 남성이 또 다른 걸 검색한 건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뭐 골프 용품을 치면 이런 브랜드를 검색하셨습니다도 나오고요. 네이버라든지 최근에 없어져서 아쉬운데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에 보면 이 트렌드 지표를 보는 메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 심지어는 저희는 어떤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걸 아주 밀접하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댓글이나 이런 거에 숫자를 세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유산균 업체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락토핏이라는 특정 유산균이 잘 팔려야지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유산균이 잘 팔리는데 락토핏만 안 팔리면 또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락토핏을 치고 게시물이 몇 개가 올라와 있는지 댓글이 몇 개인지를 하루 출근하면 어제 거 적고 출근하면 어제 거 적고 로그 남기는구나. 그걸 쭉 만들어 보면 이게 계속 잘 팔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몇 %가 쓰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예 이 고독한 투자를 하시는 분한테만 해당이 되고 조금 물어보기 시작하면 충분히 검증이 될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제품과 서비스가 좋은데 그 회사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 이제 노트북을 LG전자 그램을 사용해요. 이거 너무 좋은데 이것만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꽤 계세요. 일반 투자자들한테 제가 이제 진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네. 발견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저한테 저 이거 쓰는데 이거 너무 좋아요, 대표님. 네. 저 이거 투자할래요. 근데 LG전자 그램이 LG전자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작아. 1, 2%밖에 안 돼요. 그럼 이게 10배 팔려야 매출이 10%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다음 어떤 질문 드리려고 했냐면 그런 트렌드를 본 상태에서 그 트렌드 안에 분명히 기업이 여러 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중에 개별 종목을 어떻게 고르냐를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대상 상품이 있을 때 그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작지 않은 거.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제품이 잘 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을 때 전체적인 매출 증가 폭이 커질 만한 회사.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생활 속 발견을 하셨다면 그게 큰 산업의 트렌드이기보다는 한 제품, 한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보면은 지금 여기는 아직 그게 안 달려 있는데 그 창문형 에어컨이라는 게 한 3, 4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스탠드나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창문형 에어컨을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파세코라는 주식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파세코가 홈쇼핑 들어가면 창문형 에어컨 가장 많이 방송하는 게 파세코였어요. 파세코도 하고 삼성도 하고 LG도 하고 한일전자도 하는데 그때는 가장 유명한 거 하시는 게 사실은 좋고 그게 이제 2등, 3등, 4등까지 찾아야 될 지경에 왔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안다는 얘기예요. 창문형 에어컨이 인기를 얻은 첫 해에는 그냥 묻고 파세코 사면 돼요. 근데 2년차, 3년차에 모두가 창문형 에어컨 다 알 때 투자를 한다는 거는 난이도가 이미 올라간 일입니다. 파세코는 올라가 있고 주가는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얘네도 한데 파세코 올랐잖아. 한일전자도 오르지 않을까? 신일전자도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렵고 안전마진이 낮은 일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흘려보내시는 게 낫고 전문가의 영역으로 남겨두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